자, 이번 시간은 이제 612페이지입니다. 취소소송이 제기 이렇게 돼 있죠.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건에 관련되는 게 뭐 있나 그러면 실질적 요건이 있고 형식적 요건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 요건이냐 형식적 요건이냐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그 다음 이제 요건에 관련되는 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심판 전치,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냐,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게 이제 제기 요건 중에서 첫 번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행정심판은 필요적입니까, 임의적입니까? 우리는 임의적 전치주의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의적 전치니까 반드시 뭡니까? 행정심판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안 거쳐도 된다. 그 다음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6개가 지금, 아니 5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정도가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뭡니까? 소청심사위원회에 거친다 이 말이죠. 공무원의 징계는 소청심사위원회. 그 다음 이제 국세,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조세심판원에다가 한다 이 말이죠.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이런 쪽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세관장의 관세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관세청장, 그 다음 또 뭡니까? 조세심판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뭡니까? 통고처분이죠, 그죠? 도로교통법이 통고처분이니까 이건 뭡니까? 통고처분에서 경찰서에 정하는 뭡니까? 적결심판을 거친다 이 말이죠. 그건 거치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뭡니까? 행정심판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서 이제 규정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적인 게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예외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중요한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제기해야 될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그럴 때도 이거는 뭡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니까 별로 그렇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표 앞에 있는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는 경우, 재결에다가 잘 표시를 해보세요. 재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행정심판은 제기합니까? 제기하지 않습니까? 제기하고 재결을 안 거친다는 뜻이고, 밑에 거는 보세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행정심판 제기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제기.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인가 제기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예외적으로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재결을 거치지 않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라는 겁니까?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고 두 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게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온다 손 치더라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넘겨서 보면 행정심판 전체의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의 유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B에다가 줄치세요. 형식상 명칭에 관계없이, 그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심판을 제기했는가 제기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결정을 할 때 명칭이 뭐 소원으로 돼 있냐 이신적으로 돼 있냐 이건 아무 관계없다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친 것이면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행정심판의 적법성입니다. 적법성인데 B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재결을 한 경우에는 전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본안에서 재결해버렸다 이 말이죠. 재결해도 적법한 것으로 되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적법한 것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반대로 거꾸로 적법한 행정심판을 행정청이 착오를 일으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했다 이 말이죠. 이게 정상적으로 제기됐는데 행정이 각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봅니까? 안 된 것으로 봅니까? 그건 정상적인 행태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행태로 제기됐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해버린 거예요. 법원에서. 이랬을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관련성이 있는데 인적 관련이 있고 물적 관련이 있는데, 인적 관련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됩니까? 행정심판하고 소송이 달라도 관계없겠습니까?
달라도 관계없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사망하면은 상속인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달라도 관계없잖아요. 법인이 합병이 되면 합병된 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행정심판 제기한 사람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어라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물적 관련 행정심판의 대상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도 되겠습니까? 그럼 같아야죠. 그래야 당연히 뭡니까? 동일한 처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전치요건의 충족 시기, 그건 알아둬야 됩니다. 그거는 의의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B의 마지막 줄 보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전체 요건을 갖추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제기하면 되냐 그러면 언제까지 하면 된다는 겁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는 우리가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사실심이 있고 법률심이 있는 거예요. 1심 법원하고 2심 법원은 이게 사실심에 관련되는 심리를 하는 거예요. 법률심은 이거는 3심 법원은 대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고등법원이겠죠. 이건 이제 행정법원. 대법원에서는 법률심, 법률에 관련되는 심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돌멩이를 하나 들어서 어떤 사람을 때려서 사망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돌멩이를 누가 들었냐, 얼마만큼 크기를 들었는가, 어느 정도 때렸는가,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사실심에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때렸을 때 뭡니까? 이게 살인죄냐 절도죄냐 이런 것들을 어느 쪽을, 아니 살인죄냐 상해죄냐 이런 걸 어느 쪽을 적용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게 법률심이에요. 법률심은 이제 법률에 관련되는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고, 사실심은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심리는 어디까지밖에 못하는 겁니까? 2심 고등법원까지만 사실심리를 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사실심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뭡니까? 뭐 돌을 누가 들었고 누가 뭘 먹고 뭘 던지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게 적용했는가 아닌가라는 것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이렇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고 똑같습니까? 고등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뭡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고등법원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확정이 되면 된다는 겁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될 때까지만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만 내리시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는 행정심판하고 관계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심 법원에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고 난 뒤에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판결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심 법원에서는 판결은 행정심판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죄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거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된다고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확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이런 말들 잘 이해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 행정심판 전취주의 적용 범위입니다. 그것도 꼭 잘 알아둬야 됩니다. 무효 등 확인 소송과 당사자 소송에서는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건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무효 등 무효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소송은 무효를 다투는 거다 이 말이죠. 무효를 다투는 것일 경우에는 행정심판 전취주의 적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취주의 적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죠.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어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거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지금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효일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도 안 거쳐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은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할 때 당사자 소송은 뭘 다툰다고 그랬습니까? 항고소송은 뭘 다툰다고요? 처분을 다툰다 이 말이죠. 처분 자체를 처분돼서 쟁송을 한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이게 취소소송이 있고 무효등 확인 소송이 있고 부작위급 확인 소송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뭘 다툰다는 겁니까? 처분이 돼서 다툰다 이 말이죠.
근데 당사자 소송은 뭘 다툰다고 그랬습니까? 이건 처분이 있습니까? 처분이 없습니까? 처분을 다투는 거 아니잖아요. 처분의 결과,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소송이다 이 말이죠. 의무에 관련되는 소송이다.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손실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신분, 지위 확인이라든지 이런 소송들은 다 무슨 소송이라는 겁니까?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하고 항고 소송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항고 소송은 반드시 뭘 다툰다고요? 처분을 다투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 소송은 뭡니까? 처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처분이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나 손실보상 청구나 신분 지위를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은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이니까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고 무효확인 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당사자 소송에서는 행정심판 전취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심판은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은 아까 항고심판, 당사자심판, 민중심판, 기관심판 이렇게 있었는데 뭐만 있었습니까? 항고심판만 있고 당사자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행정심판법은 반드시 뭐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전제를 했습니까? 처분이 있을 때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처분이 없으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그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정심판법 뭐가 있습니까?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 심판, 의무형 심판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것들은 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처분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사자 소송일 경우에는 이 뭡니까? 행정심판에 당사자 그 권리 의무에 관련된 행정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심판은 권리 의무에 관한 당사자 심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심판을 거쳐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려면 만약에 해야 되는데 당사자 심판이 없으니까 행정심판 전체지 아무리 정하고 있어도 행정심판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효일 경우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체지 적용이 없고 또 뭡니까? 당사자 소송일 경우에는 행정심판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처분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무효확인 소송과 당사자 소송에서는 행정심판 전체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무효선을 구하는 경우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취소소송 형태로 뭡니까? 지금 무효선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뜻이 뭡니까? 무효선언적 뭐라고요? 무효선언적 취소소송이죠. 이것은 제소기간 제약을 받을 것인가 이 말이죠. 제소기간 제약 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취소소송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약을 받고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을 받죠. 그 다음에 무효소송일 경우에는 무효확인 소송일 경우에는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둘 다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무효선언적 취소소송은 이것은 형식은 뭐라는 겁니까? 형식은 무슨 소송입니까? 취소소송의 형식이고 그 다음에 실질은 뭐라는 겁니까? 무효소송이죠. 무효확인 소송하고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효선언적 취소소송은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취소소송일 경우에는 이 제소기한 적용을 다 받는데 이것은 다 받는데 이쪽은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이제 동시에 있었을 경우에 이 두 개일 경우는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형식이 이해할 것 같으면 제소기한 적용을 받고 실질이 이해할 것 같으면 제소기한 적용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형식입니까? 실질입니까? 형식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 말이죠. 형식에 따라서 결정하니까 제소기한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둘 다 받는 것으로 이렇게 받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겁니까?
이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무효일 경우에는 재소기한 적용을 받지 않고 행정심판 전추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효선언적 취소소송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겁니까? 외형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결정해서 재소기한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소기간 행정심판 재개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재개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은 내용을 잘 읽어보면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뭐라는 겁니까? 재개를 거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재개를 거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재개를 거치면은 재개를 있으면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재개를 있었던 날로부터는 180일. 재개를 거치지 않으면은 1년이죠. 재개를 거치지 않으면 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며칠입니까? 90일. 안 날부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는 1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위에 있는 걸 잘 읽어보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 외워야 될 사항이 아니죠. 90일하고 1년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행정심판 재개를 거치면 재개를 있으면 안 날, 재개를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1년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뭡니까?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고 거기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 소 변경입니다. 소 종류의 변경이 있죠. 소 변경이 있게 되는데 소 변경의 유형은 추가적 변경이 있고 교환적 변경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추가적 변경이라는 것은 하나가 있고 거기에 합친다는 것이고 그럼 두 개가 된다 이 말이고, 교환적 변경은 하나가 있고 뒤에 게 새로 생기고 앞에 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원칙입니까? 우리는 교환적 변경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변경에 관련되는 내용도 보세요. 이제 다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보면은 니은의 B에 보면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소 변경은 뭡니까?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직권을 하면 안 되겠죠? 소 변경은 신청이 있어야 된다.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허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후 변경의 효과는 이건 아까 뭡니까? 청구인 변경하고 그 다음 피청구인 경쟁하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뭐가 인정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소구표가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뭡니까? 소가 처음부터 잘 변경된 것을 인정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불복하게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시 항고한다. 이거는 결정에 불복하니까 소송에서는 결정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시 항고 그 말이에요. 즉시 항고. 행정심판에서는 뭐라고요?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처분 변경으로 인해서 소 변경할 수가 있죠. 처분 변경으로 인해서 소 변경한다. 그거는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두고 또 넘겨서 보세요. 취소소송 제기 효과는 됐고요. 가구제 보세요. 가구제. 가구제는 우리는 집행정지하고 가처분하고 두 개죠. 행정심판에서는 가구제가 뭐뭐 있었습니까? 집행정지하고 임시처분이 있어요. 임시처분인데 여기에는 뭡니까? 집행정지하고 가처분입니다. 집행정지 보세요. 집행정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돼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집행정지 결정, 우리는 집행부정지의 원칙 둘치고요. 그 다음에 B에 보면은 입법 정책의 문제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도 일단 줄쳐보세요. 집행정지는 우리가 입법 정책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정지의 의의가 이렇게 있는데, B에 보면은 집행정지 제도는 무효 등 확인 소송에는 준용되지만 부작위 이후 확인 소송이 준용되지 않는다. 그것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집행정지. 집행정지 제도는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는 우리는 집행정지 원칙을 취합니까? 집행부정지 원칙을 취합니까? 집행부정지 원칙을 취합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집행부정지 원칙을 취하면 무효는 집행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효는 우리가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없습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됩니까?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까? 복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정기 원칙을 취해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정기 원칙을 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효는 지금 행정심판 전취지에 적용이 없죠? 뭐 그런 거 다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집행정지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정지가 안 되는 게 뭡니까? 거부처분하고 부작위는 됩니까? 안 됩니까? 부작위는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될 수 없다 그런 얘기고, 나중에 이제 하게 될 것인데 거부처분하고 부작위가 대상이 안 되면 이게 가처분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문제가 될 것인데 가처분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얘기할 때 거부처분 부작위는 임시처분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가처분은 임시적인 처분을 법원에서 하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처분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처분 제도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집행정지 요건 보세요. 정지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해야 되고 적반 본안 소송이 계속돼야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그거 줄치세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행정심판에서는 뭐였습니까? 회복하기 어려운이 아니고 중대한 손해였죠. 중대한 손해. 그래서 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고 여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니까 어느 쪽이 요건이 더 강화되어 있습니까? 행정소송이 더 강화되어 있다 이 말이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니까 범위가 좁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안 합니다. 그렇죠? 그건 됐고. 그 다음 본안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안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아까 뭡니까? 행정심판에서도 집행정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두 개. 그 다음 또 넘겨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뭐다라는 것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급 요건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집행정지 절차 621페이지 보면 중간에 집행정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된 법원에서 관할해야 될 것이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거의 줄치세요. 집행정지할 때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 직권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집행정지의 대상은 아까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했죠. 효력에 동그라미 치고요. 집행에 동그라미 치고 절차에 동그라미 치세요. 세 개입니다.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효력, 집행, 절차. 어디를 제일 마지막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효력은 제일 마지막으로 정지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는 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되고 집행정지 결정이 불복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뭐라는 겁니까? 결정이니까 즉시 항고한다 이 말이죠.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은 문자 그대로 이게 뭡니까? 임시 뭘 하는 겁니까? 이것은 처분을 하는 거예요. 임시 처분을. 그렇죠? 임시 처분이니까 법원에서 이게 처분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 그렇게 꼭 잘 정리해 두면 됩니다. 가처분의 인정 가능성에 소국설 판례 이렇게 돼 있죠. 소국설 판례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가명령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둘째 줄을 중간에 보세요. 소제기 전 이 말을 거기다 줄쳐 놓으세요. 우리는 집행정지라든지 가처분 같은 이런 것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 있는 가명령제도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뭡니까? 가명령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가명령제도는 우리나라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렇게만 정리해두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취소소송의 심리입니다. 심리는 당사자주의가 있고 직권주의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했죠. 직권주의는 판사가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개입하는 것이고 당사자주의는 처분권주의가 있고 변론주의가 있는데 처분권주의는 그거 읽어보면은 심리를 더할 것인가 끝낼 것인가 라는 것을 양당사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뭡니까? 변론주의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제출한 자료를 입증하고 증명하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양당사자에게 맡기게 되는 것을 변론주의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합쳐서 당사자주의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권주의는 법원이 뭡니까? 개입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도 앞쪽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 심리의 내용입니다. 요건심리가 있고 본안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불고불리의 원칙 우리가 얘기를 했죠. 불고불리의 원칙은 뜻이 뭐라고요? 주장하지 않는 부분 심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장하지 않는 부분에서 심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한 당사자주의입니까? 직권주의를 가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 때문에 직권주의를 보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불가분리 원칙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B에 보면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 판단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뭐라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직권 증거조사주의가 있고 당사자주의가 있는데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 증거조사주의는 보충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넘겨서 보세요. 법률 문제, 사실 문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에 관한 원칙입니다. 처분권주의는 아까 얘기했죠. 책만 줄치세요. 처분권주의는 뭐라는 겁니까? 심리를 대할 것인가 끝낼 것인가 라는 것을 당사자에게 맡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변론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자료, 제출 책임 같은 이런 것들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관의 성명 의무는 줄쳐서 꼭 알아두세요. 성명. 성명이라는 것은 밝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규정 내용이 뭡니까? 애매하거나 확정적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있으면은 애매하면은 이걸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법관이 성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성명은 이걸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소장이죠. 소장에는 A라고 쓰여져 있고 실질적인 주장은 B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주장은 B를 하고 있으면 A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사가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어느 쪽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B가 계속 주장을 B라고 계속 하게 되면 A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법관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이게 법관의 성명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성명 의무라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어느 쪽이 정당하냐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주장하는 사람에게 A냐 B냐 이제 이렇게 확정을 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관이 A면 A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해서 그럼 여기 맞춰서 뭡니까?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성명 의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B를 주장하는 게 이유 없다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가 여기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성명을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명 의무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주장하는 내용과 소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각하한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각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성명 의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각하하면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구술심리 있고 직접심리 있고 공개심리는 뭐 다 아는 거고 쌍방심리는 가끔 지문에 나오는데 양쪽이 뭡니까? 심리를 같이 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걸 이제 대심구조라고 그럽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심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대등의 원칙, 무기 대등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심리의 특수한 절차입니다. 직권 증거조사주의, 직권 탐지주의가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직권 탐지주의가 아까 얘기했는데 보충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 있죠.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변론주의 보충설 이 말이 우리는 통설이에요. 변론주의 보충설이라는 것은 변론주의가 주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변론주의 보충설이니까 변론주의를 취하고 보충적으로 직권주의를 취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적이라는 말이 앞쪽이 나오면 보충적 뭐가 되는 겁니까? 보충적 직권 탐지주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변론주의 보충설이라는 것은 변론주의 보충한다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보충적 직권주의다라는 것은 뭡니까? 직권주의가 보충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막 그런 정도로만 정리해두고 그 다음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신청이 있는 때 그렇게 줄지세요.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은 신청이 있을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장 입증 책임이 있고요. 그거는 법률요건 분류서를만 동그라미 치고 지나갑니다. 법률요건 분류서는 이제 일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입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 할 수 있는데 그 인정 여부에 보면 디귿에 제한적 긍정설이 통설 판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처분 이유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동일성이 유지되면 새로운 사유를 뭡니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전혀 다른 것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지나갑니다. 위법 판단의 기준시 나와 있죠. 기준시는 처분이 있으면 언제라고요? 처분시고 처분이 없으면
판결시가 된다 이 말이죠. 뭐 그건 우리가 간단하죠. 처분이 있으면 처분시가 기준이 되고 없으면 판결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취소소송이 판결입니다. 판결의 종류, 소송 본안, 종국, 중간이 있는데 그건 뭐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밑에 쭉 보면은 청구 기각, 각하가 있는데 각하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청구 기각은 보통의 기각이 있고 사정 판결이 있는데 기각은 이유 없다 이 말이죠. 이유 없다 그런 것이고 사정 판결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이유가 있는데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원에서 뭘 하는 겁니까? 청구를 기각하고 금전적으로 전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우리가 뭐 비료빵 이런 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사정판결의 존재 이유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공공복리 우선의 관점이다라는 것인데 공공복리 우선 그 말이 거기다 줄쳐두고요. 그 다음 한편인데 그 끝에 보세요. 무효확인 소송, 사정판결이 무효확인 소송에도 적용되는지 문제 이렇게 돼 있죠.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설 판례 입장이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했죠. 우리가 뭡니까? 무효는 효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이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사정판결의 요건입니다.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고 그 다음 이제 그 사정판결은 직권에서도 할 수가 있고 신청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판결의 효과입니다. 청구 기각이고 위법을 반드시 뭡니까? 판결 주문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판결 주문에 명시를 해야 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판결 주문에다가 기판력 발생 이렇게 하나 메모해두고 지나갑니다.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소송 비용 부담입니다. 본래는 비용은 성소자가 부담합니까? 패소자가 부담합니까? 패소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 사정 판결은 성소 판결 받아야 될 사람이 패소 판결 받겠죠. 이럴 때는 행정청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 원고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뭡니까? 손해배상 같은 이런 것들을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불복하는 것은 뭐 할 수 있죠.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그 다음 청구 인용 판결입니다. 청구 인용 판결에서 니은 보세요. 행정소송법 제4조 1호의 변경의 의미는 적극적인 형성 판결의 가능성 여부, 통설 판례는 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변경할 때 변경은 소극적 변경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소극적 변경은 취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적극적 변경은 다른 행위로 변경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의무행 소송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변경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일부 취소는 뭐 개별적으로 우리가 봐서 가능하니까 그건 관계없고 그 다음 판결의 효력입니다. 판결의 효력에서 우리가 앞쪽에서 자방력이 있는데 자방력은 뭡니까? 선고법원을 구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것은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불가변력입니다. 행정청이라도 마음대로 변경 못 시킨다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계없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기판력하고 기속력이 이제 중요한데 기판력은 거기 보세요. 기판력은 본래 민사소송법에 있던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두 가지입니다. 일사부재리효 줄쳐놓고요. 모순금지효 줄치세요. 일사부재리효라는 것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사부재리효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순금지효라는 것은 법원에서 다른 법원에서 그것과 모순되는 판단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방력은 당해 법원에서 그것과 다른 결정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기판력은 다른 법원에서 지금 이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과 다른 결정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르죠? 다른 법원에서 못한다. 그게 뭡니까? 모순금지효입니다. 다른 법원에서. 일사부재리효는 한 번 재판이 확정이 되면은 상고하는 것을 제외하고 또다시 소송을 제기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기판력입니다. 기판력하고 기속력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기판력이 가끔 나왔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기속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판력은 민사소송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깊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뭡니까? 기속력을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기속력은 우리가 행정소송법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를 합니다. 지금 책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거. 그 다음에 그 객관적 범위도 있고, 객관적 범위는 거기에 객관적 범위 줄치고, 주관적 범위 줄칠까요? 예, 해봅시다. 그럼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 및 당사자가 동일시할 수 있는 승계의 내용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은 어디서 가져왔다고 그랬습니까? 민사소송법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은 판결은 대세효가 없습니다. 두 사람만 구속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사자만 구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 중에 표시된 소송물. 이게 판결 주문이 중요한 거예요. 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간적 범위는 됐습니다. 그건 그 두 개만 해두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 형성력은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형성력은 뭐라고요? 형성력은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라고 그랬죠?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행정적인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됩니까? 처분이 없어도 됩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다시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법원 이런 게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법원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 행정청은 다시 인용 처분의 내용에 따라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인용 판결을 받으면은 여기 뭐가 인정이 된다고요? 형성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인용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이미 발생해 버립니다. 발생하게 되니까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분 없이 그냥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좀 이따가 설명할 테니까 그냥 둡시다. 좀 이따가 다시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력 형성력은 제3자요 대세효이라고 줄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 내지 구속력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거기가 이제 반복금지요. 그 다음에 적극적 처분 의무, 결과 제거 의무가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반복금지요하고 재처분 의무하고 적극적 처분 의무하고 두 개 있었다고 그랬죠? 그거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면은 집행력이 있죠. 집행력. 오른쪽에. 집행력은 행정소송은 집행력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직접 집행력이 인정이 안 되고 간접적으로만 인정이 되고 행정심판은 뭡니까? 집행력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우선요. 지금 이제 기판력이 있고 자방력이 있고 그 다음에 불가 변력이 있고 자방력은 이제 스스로 구속한다. 불가 변정됐고요. 기판력은 이건 민사소송법에 있던 거예요. 민사소송법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의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어디까지만 미친다는 겁니까? 이것은 당사자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사부재리효. 일사부재리효는 뜻이 뭡니까? 또다시 소송 제기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모순, 금지효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에게만 미치고 아까 뭡니까? 객관적 범위는 어디에만 미친다고 그랬습니까? 판결 주문에 미치는 거예요. 판결 주문. 판결 주문에만 미치고 판결 이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판결 주문에 미치게 된다. 그 다음에 요 정도만 하십시다. 여기 너무 많이 하면 여기 많이 있는데 요 정도만 일단 해도 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효력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형성력이 있었죠. 형성력은 뭡니까? 형성력은 별도의 처분 없이 그 다음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판결의 내용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대세효가 있다 이 말이죠. 대세효는 제3자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이 있는데 이 기속력이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처분이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부 처분하고 부작위하고 이게 이제 두 개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부작위하고 거부 처분이 여기 이제
이런 건 항상 뭡니까? 셋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속력은 내용이 뭐였습니까? 반복 금지요. 똑같은 처분을 또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적극적인 처분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결과 제거 의무하고 세 개가 있는데, 결과 제거 의무는 꼭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이제 처분이 있을 때는 기속력이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처분이 있을 때는 이거는 반복 금지효가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은 처분을 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처분을 또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하는 건 관계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유를 들어서 하는 건 관계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행정심판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 이제 거부처분하고 부작위는 이거는 뭐가 있습니까? 적극적 처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처분 의무가 있다. 처분 의무가 이제 있게 되니까 요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제거 의무 같은 이런 거 이제 이 두 개만 이제 먼저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서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지금 A라는 사람이 뭡니까? 갑이라는 행정청에 A라는 사람에게 허가 취소했다. 허가 취소했으니까 이건 처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인용 판결을 받으면 우선 여기에 뭐가 발생한다는 겁니까? 형성력이 발생을 하고, 형성력이 발생을 하니까 바로 뭡니까? 영업할 수 있습니까? 영업할 수 없습니까? 영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 말이 이제 뭐냐? 그럼 별도의 처분 없이 뭡니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이제 기속력이 있다 이 말이죠. 기속력이기 때문에 동일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동일 사유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만약에 허가 취소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것이 원인이 되면 여기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하는 것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유로 허가 취소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두고, 자 이번에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지금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행정청이 뭡니까?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말이죠.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부작위 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부처분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 할까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인용 판결 받으면은 여기에는 이제 기속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자, 기속력이 이제 발생했었을 때 부작위하고 거부처분이 다르다 이 말이죠. 부작위일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그 반복 금지하고 여기는 적극적인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거는 적극적 처분 의무가 발생하니까, 처분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작위일 경우에는 처분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허가 처분을 할 수가 있죠. 허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또 허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두 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거부 처분일 경우에는 적극적인 처분 의무니까 허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허가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동일한 사유로 거부는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여기 안 되는데 여기 꼭 알아둬야 될 게 뭡니까? 다른 사유로 거부하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 자, 이번엔 이제 집행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집행.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부 처분하고 부작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이 이제 인용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인용 판결을 받게 되면 이는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가 적극적 처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 처분 의무가 있는데도 행정청이 뭡니까?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이제 부작위가 문제가 되겠죠. 이게 이제 부작위가 될 때
이때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뭘 하는 겁니까? 시정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내린다 이 말이죠. 이행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이행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행정심판에서는 직접 뭡니까? 직접 집행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직접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요거 됩니다.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이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처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게 똑같이 안 했을 경우에 법원에서는 직접 이행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점이 행정심판하고 소송이 다른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간접적으로 이행시킨다 이 말이죠. 간접 이행시킨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간접 이행은 강제 뭡니까? 이행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해서 간접적으로 이행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강제 이행금 부과한 거 봤습니까? 우리가 전에 뭡니까? 정교조 명단 있죠? 정교조 명단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조전혁 의원이죠. 조전혁 의원이 정교조 명단을 공개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행정심판 같으면 폐쇄명령을 내려서 폐쇄 안 하면 직접 폐쇄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직접 이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뭘 했습니까? 하루에 3천만 원씩 이행강경을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한 3일인가 4일인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니까 4일 되니까 1억 2천만 원이 된다 이 말이죠. 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스스로 폐쇄하고 모금하고 막 그랬습니다. 돼지 저금통에는. 그래서 뭐 저금통 들고 가서 내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죠? 나는 기본적으로 볼 때 뭡니까? 법원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뭐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접 강제는 우리 법원에서는 간접 강제한다 이 말이죠. 행정심판에서는 직접 강제할 수 있다. 됐죠? 이것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집행력에 관련되는 내용 했고, 그 다음 이제 판결이 이해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입니다. 판결이 이해하지 않는 것은 소취하 됐고요. 청구의 포기 일락. 포기는 뭡니까? 내가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일락은 상대방이 주장하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행정소송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은 양당사자가 합의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행정소송법은 양당사자가 합의해서 우리가 효력을 없애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이제 소송상 화해도 우리가 부정설이 다수의 입장이고, 당사자가 소멸하면은 종료가 되는 것이죠. 상고 심사제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행정소송은 뭡니까? 자유롭게 대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고심사, 우리는 상고심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사제입니다. 상고할 때 뭡니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고심사관은 법률이 정해져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재심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재심청구는 뭔지 알겠죠? 심리하고 난 뒤에 또 한 번 더 심리하는 걸 얘기하는데, 앞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3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재심청구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3자만 재심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당사자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3자만 재심청구합니다. 자, 뭐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재심청구 기간이 뭡니까? 안 날부터 30일 이내고,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고, 위헌 판결의 공고입니다. 위헌 판결의 공고는 누구에게 통보합니까? 대법원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그렇죠? 네,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대법원이 통보를 받은 안전행정부 장관은 뭡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관보에 게재하고. 소송 비용 그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패소자. 패소자가 부담하는데 성소자가 부담하는 경우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 하나 뭐 있었습니까? 사정판결이 있었죠? 사정판결이 있었고, 또 하나는 소변경입니다.
처분 변경이죠. 처분 변경, 참 소변 변경이 아니고 처분 변경으로 패소 판결 받는 경우입니다. 처분 변경은 뭡니까?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가 처분을 뭡니까? 영업 정지 뭐 10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꾼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영업 허가 취소라는 것은 뭡니까? 소익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럴 때는 행정청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두 개 꼭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은 무효, 유효, 존재, 부존재 이런 걸 이제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효확인 소송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둬야 될 것은 무효 확인 소송이니까 확인적 성질하고 또 뭡니까? 항고 소송으로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효는 처분을 다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을 다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소송이라는 겁니까? 항고 소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둘째 줄에 보면 통설 판례는 준항고 소송설이다. 항고 소송으로 소송에 속하는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적용법규 1, 2, 3번 거 출처에서 꼭 알아줘야 됩니다. 1번 뭡니까? 읽어보세요. 행정심판제 주의 적용이 없고, 그 다음 제소기한 적용이 없다. 또요. 사정판결의 적용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세 개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아셨죠? 꼭 세 개 알아두고. 그 다음 재판관할이죠. 재판관할은 피고의 소재일 관할은 행정법원이니까 이것은 재판관할은 굳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행정법원에서 하게 되니까. 그건 됐고요. 그 다음 넘겨서 보면은 소송 대상은 처분이죠. 처분도 뭐 꼭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당사자 원고 적격인데 법적 보호이익설이 있고 즉시 확정이익설이 있는데 그냥 지금은 법적 보호이익설이 통설 판례다 그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옛날에는 즉시 확정이익설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확정할 만한 이익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뭐만 있으면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요? 법률상 이익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법적 보호이익설이 통설 판례고 그렇게 출처두고 그 다음 무효동 확인소송 보충성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다수설과 판례는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충성이라는 말 한번 우리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충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다 알고 있죠? 다른 수단이 있으면은 다른 수단이 의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수단이 없으면은 그때는 뭡니까? 무효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라는 얘기는 다른 수단이 있으면 다른 수단이 의하고 다른 수단이 없으면 무슨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까? 무효 확인 소송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행정청이 A라는 사람에게 과세 처분했는데 100만 원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됐는데 A가 납부를 한 거예요. 납부를 하면은 일단 이제 A가 쟁송할 수 있는 방법이 무효 확인 소송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그러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충성이 적용이 된다. 보충성이 적용이 되면은 무효 확인 소송 이외에 이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면 양쪽 다 아무거나 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게 뭡니까? 우리는 현행 판례하고 우리 학설의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면 무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서만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충성의 원칙이 인정이 되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뭡니까? 둘 중 아무거나 청구해도 된다 그런 얘기 지금은.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 전취지하고 제소기한 적용이 없다 그랬죠? 행정심판 전취지 적용이 없고 제소기한 적용이 없다. 집행부정기의 원칙은 준용됩니까? 준용되지 않습니까? 준용된다 그랬죠? 그 다음 심리 절차입니다. 그건 그대로 정되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성결 문제로서 무효 추장할 수 있습니까? 조정할 수 없습니까? 성결 문제로서 무효 추장할 수 있죠. 무효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것도 뭐 할 수 있고. 판결 무효 등 판단의 기준시는 무효는 처분이 있습니까? 처분이 없으니까. 처분이 있으니까 처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정 판결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정 판결 인정 여부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판례도 부정서를 취하고 있다. 이건 뭐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로만 정리해 둡니다. 그 다음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행정심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무행 심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있고 성질은 됐고 소송물입니다.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부작위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 넘겨서 한번 봅시다. 넘겨서 보면 뒤에 또 나와 있으니까. 적용법규도 있는데 그건 일단 둡니다. 제기요건입니다. 관할은 그대로고요. 당사자 원고적격. 원고적격은 부작위니까 그거는 뭡니까? 원고는 거기 원고에서 다수설은 처분을 신청한 자 모두 이렇게 줄치고 판례는 법규상 조리상 응답 신청권이 있는 자만 이렇게 줄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작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판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신청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판례는 신청권이 있는 사람만. 그 다음에 뭡니까? 학설은 신청만 하면은 누구든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학설은 몰라도 좋으니까 판례는 꼭 알아두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소송의 대상입니다. 부작위가 아까 이제 얘기를 했죠.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니까 거기는 됐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뭡니까?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전취지 적용이 있냐 없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뭡니까?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반드시 거쳐야 됩니까? 거치지 않아야 됩니까? 거치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관계없다. 이게 임의적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한다 이 말이죠. 행정소송을 이렇게 이제 할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럼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 이게 제소 기간이 문제가 되는데 제소 기간은 어떻게 정하면 됩니까? 부작위가 바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것은 제소 기간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행정심판을 거쳐서 오면은 제소 기간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부작위는 행정심판을 거칠 때 무슨 심판을 제기하는 겁니까? 의무 이행 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하면은 이때는 제소기간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오면은 여기는 제소기간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소기간 적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위니까 언제든지 하면 된다 그런 얘기야. 자꾸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걸 잘 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암기될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닌가? 자,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은 행정심판 전취 적용 여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세요. 부작위는 의무행 심판을 거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송은 제소기한 적용을 받는데 무슨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까? 여기는. 부작위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오면은 여기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바로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의무행 심판을 제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있고 제소기한에 관련되는 내용도 뒤에 보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 미리 설명한 거예요. 넘겨서 보세요. 소위 제기해서 제소기간 있죠?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하고 거치지 않는 경우 두 개 있죠?
그건 내가 미리 설명을 한 겁니다. 행정심판 그치면 재소기한 적용이 있죠. 그치지 않으면 부작이니까 재소기한 적용이 없는 거예요. 쉽죠, 사실은. 정수 쉽지? 예. 그래도 너 잘한다. 응? 잘 버티고 있구만.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 및 가처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작위는 집행정지 할 수 있나 없나 그냥 생각해 보세요. 부작위는 처분이 없으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처분은 당연히 안 되죠. 둘 다 안 됩니다. 그 다음 심리. 소극설, 절차적 심리설이 있고 실제적 심리설이 있는데 그 뜻이 뭔가라는 걸 이해를 해야 이게 뭐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절차적 심리설은 뜻이 뭐냐 그러면은 처분이 없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것이고 실제적 심리설은 특정 처분이 없는 게 위법이다 그 얘기예요. 특정.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부작위 허가 처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없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 심리설은 건축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 처분을 안 한 게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당연하게 그거는 뭡니까? 행정성이 재량이 맡겨져 있으니까 절차적 심리설이 통설판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처분이 없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해야지 특정 처분이 없는 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입증 책임은 됐고요. 위법 판단의 기준시 그것도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죠.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입니까? 판결시입니까? 판결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우리가 말 하나만 하죠. 판결이 효력은 됐고요. 그 다음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은 처분이 있습니까? 처분이 없습니까? 처분이 있는데 처분을 다툽니까? 처분을 다투는 건 아니에요. 처분을 다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은 처분이 없다 그래야 됩니다. 아셨죠? 처분이 없고 뭘 다투는 겁니까?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고소송하고 구별되고 민사소송하고 구별된다 그런 얘기예요. 항고소송은 뭐가 있습니까? 처분이 있는 것이고 당사소송은 처분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민사소송하고 그러면은 당사소송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법률효과가 민사소송은 사법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당사소송은 법률효과가 공법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실질적 당사소송이 있고 형식적 당사소송이 있는데 형식적 당사소송은 넘겨서 보면 딱 뭡니까? 두 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종류가. 거기 보면은 형식적 당사소송의 필요성이 있고 형식적 당사의 일반적 인정 여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거 다 두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실정법상의 근거 이렇게 돼 있죠. 개별 실정법의 예가 나와 있는데 거기 줄치세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이렇게 돼 있죠. 그걸 통틀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지적재산권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재산. 여기에만 형식적 당사소송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 보상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감 청구 소송이죠. 이것이 뭡니까? 딱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형식적 당사소송은. 그 나머지는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실질적 당사소송이다. 그러니까 실질적 당사소송, 손해배상, 손실보상, 지위 확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다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소송은 거의 다 들어간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앞에 보면 종류를 한번 보세요. 그게 실질적 당사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거기에는 뭡니까? 불황이득 반환 청구, 가훈합 반환 청구, 국가배상 청구,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시 협의 성립 후 보상금 미직 없이 보상금 청구 소송, 그 다음에 공무원 봉급 취급 소송, 그 다음 뭡니까?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국회의원 신분 확인 소송, 결과적으로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우지 말고 요거 두 개만 외우세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요거 딱 두 개만 있고 지적재산에 관련되는 거 하나, 그 다음 뭐라는 겁니까? 보상금 정감 청구 소송에 관련되는 거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실질적 당사자 소송인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적용법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645페이지 제일 밑에 실질적 당사자 소송의 적용법규. 거기 보면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관련 청구 이송병합, 피고 경정, 공동소송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다 준용되는 것이고 넘겨서 준용되지 않는 거 준용되지 않는 것만 그냥 읽어봅니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소기간 이건 처분이 없으니까 제소기간 적용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 성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분이 없으니까 그건 또 없는 거예요. 처분이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원고적격 원고적격은 처분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계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행정심판 전취주의 소송 대상도 없는 거예요. 집행정지도 안 되죠. 처분이 없으니까. 재량 취소 사정 판결도 없습니다. 취소 판결의 효력 그것도 없죠. 처분 의무도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 발생한다 이 말이죠. 제3자에 의한 재심도 없죠. 간접강제도 없습니다. 당사자 소송은 직접 뭡니까? 이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지 말고 그냥 참고로 보고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 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지적재산에 관련되는 것 하나 하고 또 뭡니까? 보상금 정남 청구 소송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소송 절차입니다. 재판관은 됐고요. 당사자에서 원고적격, 피고적격 꼭 알아둬야 됩니다. 원고적격은 괜찮는데 피고적격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피고가 됐죠. 그러니까 취소소송은 대전시장이 피고가 되는데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뭡니까? 대전시가 피고가 된다 이 말이죠. 대전시 주체입니다. 주체. 그러니까 취소소송은 뭡니까? 취소소송은 대전시장.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누가 됩니까? 대전시. 그 다음에 넘겨서 재소기한 적용이 없죠. 전심 절차도 적용이 없습니다. 심리 절차는 뭐 됐죠. 그 다음 이제 소송의 종료. 판결이 기판력과 구속력인데 당사자 소송은 대세적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사자 소송 두 사람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이 말이죠. 처분에만 대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대세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은 두 사람에게만 효력 발생한다. 그 다음 이제 가집행선고입니다. 가집행선고 뭐냐 그러면은 뭐 압류 같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가집행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 43조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걸 읽어보면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똑같은 규정이 있었는데 이 똑같은 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고 실질적 법치주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 법치주의일 경우에 똑같은 조문이 위헌결정을 받으면 다른 것도 위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행정소송법 43조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도 지금 우리는 가집행선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한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 이제 그 표가 있는데 그 표를 이렇게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표는 지금 이건 약간 간단하게 그린 것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취소소송이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취소소송이 관련되는 규정이 무효확인소송, 부작위확인소송, 당사자 소송이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 관련 청구소송 이송병합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취소소송은 이송병합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피고적격. 당사자 소송에서 피고는 누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왼쪽에는 보세요. 피고적격에서 왼쪽에는 행정청이 되죠. 왼쪽에 굵은 빗금 징거로서 되어 있는 그것은 취소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취소소송이 피고적격은 누가 된다고요? 행정청. 그런데 오른쪽에 당사자 소송은 X라고 되어 있잖아요. X가 뭐예요? 그 X는? 당사자 소송은 누가 된다고요? 행정 주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체. 그래서 그 X라고 쓴 거예요. 같이 적용이 안 된다고. 소연이 찾아서 이해가 됐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적용되는 건 우리가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그 행정심판 전치 보세요. 무효등 확인 행정심판 전치는 전치는 이제 적용이 된다 손치더라도 무효 확인 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에는 적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취소 소송의 대상은 처분인데
당사자 소송에서는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소기한 제한입니다. 취소소송은 제소기한 제한이 있죠? 근데 무효동 확인 소송은 제소기한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은 제소기한 제한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작위 유보 확인 소송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제소기한 제한이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눠서 행정심판을 거치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소종의 변경은 됐고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부작위는 처분이 없으니까 적용이 없는 것이죠.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은 되는데 부작위하고 당사소송은 처분이 없으니까 집행정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재량처분은 일탈남용인데 거기에는 이제 취소소송은 적용이 되는데 무효는 적용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소송도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탈남용이 없는 겁니다. 사정판결은 뭡니까? 무효. 그 다음에 당사소송은 안 되죠. 부작위는 처분이 없으니까 거기도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대세효, 제3자효는 당사소송은 적용이 없죠. 대세효가 당사소송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정판결, 처분변경 등의 경우 피고의 소송 비용 부담. 무효확인 소송은 사정판결 안 된다 이 말이고 부작위 유보 확인 소송은 처분변경 등의 경우 피고의 소송 비용 부담 같은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처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간접강제. 무효는 간접강제 적용이 없고 당사자 소송도 없습니다.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인데 무효는 처분시, 부작위는 판결시,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은 해당이 없다. 처분이 없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공부하고 그걸 이렇게 살살 정리해 보면은 또 뭡니까? 이해가 좀 되기가 쉽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객관적 소송입니다. 객관적 소송은 아까 뭡니까?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하고 두 개 있는데 밑에 민중소송입니다. 민중소송은 거기에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뭡니까? 선거소송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는 직접 자기 법률성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질 보세요. 그 둘째 줄에 보면 객관적 소송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민중소송 객관적 소송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각 개별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만 허용된다. 아까 줄 쳤죠? 그러니까 개별법이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이 된다. 그 다음 이제 종류, 선거법상 민중소송,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그다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선거소송이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됩니다. 선거소송에 관련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주민투표,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이런 것들이 있고, 적용법규 한번 보세요. 적용법규는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민중소송에는 1번 보세요. 적용법규 1번.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일 먼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두 번째는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유보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당사자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소송에 규정이 없으면은 제일 먼저 당사자 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 이런 순서로 규정이 적용, 준용이 된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해 두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기관소송입니다. 기관소송, 기관 대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이고, 성질에 보면 둘째 줄에 객관적 소송인데 이렇게 돼 있죠.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관소송의 종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국가기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국가기관이 있다. 이게 이제 지자체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자체 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자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관한 거, 여기에 관한 것, 이렇게 관한 것, 이렇게 되는데, 요거 세 개가 다 우리는 여기는 어디서 관할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권한쟁의라고 그러는 것이죠. 권한쟁의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은 기관소송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것은 기관소송이 아니죠. 근데 이제 요것만 따로 떼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관소송이라 그러면 이걸 기관소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의 월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뭡니까? 기관소송이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기관소송을 넓히는 사람들은 지자체하고 국가 사이에서도 기관소송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국가기관끼리,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끼리는 권한쟁의라고 그래서 뭡니까? 기관소송이라고 얘기 안 한다. 그런 얘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기관끼리는 우리가 기관소송이라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그렇게만 정리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넘겨서 보면 뭐 있나 그러면 단체소송이 있습니다. 단체소송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이죠. 우리는 행정소송법에는 단체소송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만 별도로 있다고 그랬죠? 그게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거기는 이기적이 있고 이타적이 있는데 그건 앞에서 얘기한 것이죠. 이기적은 자기의 이익이 침해될 때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타적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뭡니까?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얘기했고. 우리는 3번 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정리만 한 겁니다. 단체소송의 대상, 필요적 전심 절차, 부작위 청구 소송이다. 이 말이죠. 필요적 전심 절차는 뭡니까?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한다. 이 말이죠. 그건 거치고. 그 다음에 부작위 청구 소송은 내 정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기하는 단체 원고는 소비자 단체하고 비영리 민간 단체 두 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였고. 그 다음 이제 전속 관할이고 소송 대리인 선임, 변호사 강제주의가 있는데 뭡니까? 반드시 단체 소송은 변호사 강제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정도만 이해해두고 이건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정리될 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행정소송법에는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개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만 정리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번 달에 늦게까지 이렇게 한다고 애 많이 썼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양이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요일이라는 시간을 빼서 뭡니까? 별도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하고 해서는 이 많은 내용이 머릿속에 다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두고두고 몇 번씩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 번 그렇게 봐야 머릿속에 잘 정리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다가 잘 모르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번 달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